오늘 이야기를 해볼 차량은 지금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소렌토, 그리고 얼마 전에 타고 다녔던 팰리세이드입니다. 제가 신형 소렌토를 타보고 싶었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팰리세이드를 타고 다녔을 때 생각보다 너무 큰 만족을 했었고,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가족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는 르블랑이라는 가성비 트림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대가 겹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나마 소렌토 가솔린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팰리세이드보다 저렴한데, 하이브리드 선택을 하는 순간 소렌토가 중간 트림에서 옵션을 좀 넣다 보면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만나져요. 먼저 팰리세이드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7인승의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트림인 르블랑의 주차보조 시스템 2,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2, 듀얼 와이드 썬루프 이렇게 넣으면 총 4,544만원이 나오고, 만약 조금 더 저렴한 유지비를 선호하신다면 디젤을 선택해서 4,692만원으로 가능하겠죠. 소렌토로 넘어가서 비슷한 견적을 내볼게요. 동등하게 7인승을 선택을 하고 노블레스에서 시작해야 팰리세이드와 동등한 옵션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노블레스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주차 보조 옵션이 들어갑니다. 큰 차일수록 이런 옵션은 되게 유용한 편이죠. 그리고 추천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 HUD 팩,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썬루프, 팰리세이드와 비슷하게 넣다 보면 총 4,7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비슷한 등급으로 옵션을 맞추면 근소하게 팰리세이드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소렌토가 옵션은 조금 더 좋아요. 빌트인 캠2라던가 디지털 키2, 최신 인포테인먼트 CCNC까지. 그래서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옵션 말고도 이 차급에 따른 만족도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차를 한 달 동안 경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를 선택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차를 비교해보기 전에 앞서 소렌토의 뒷좌석 승차감을 확인해봤습니다. 콘텐츠를 가끔 도와주는 저의 동생이랑 함께요. 소렌토 영상 댓글에 뒷좌석에 누구 태우기 민망할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누가 말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불편하길래 민망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타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민망한 승차감은 민망한데? 근데 솔직히 앞에 승차감이 이 정도면 뒷시트 승차감은 말 다 했지 뭐. 고속대는 좀 느낌이 괜찮다. 아까는 사실 우리가 골목길도 많이 다녔고 그 뭐라카노 주택가, 근데 지금 여기는 주택가보다는 어쨌든 도로가 노면이나 이런 게 달라서 지금은 사실 괜찮은데, 아까 진짜 주택가 달릴 때는 익사이팅하고 재밌었다. 근데 예전에 소렌토 타봤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단단하지. 그냥 정말 그때도 내가 그 소렌토를 다 평범이라 했잖아. 굉장히 그냥 차 자체가 너무 노멀하다고. 딱히 승차감에서도 불편한 걸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근데 굉장히 노면을 다이나믹하게 입는 거지. 노면을 확실히 읽어줘서 그치. 지금 뒤쪽에서 노면 받는 게 훨씬 더 세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좌석은 그냥 그런대로 좀 단단하네 정도였는데, 야 뒷좌석은 좀 그러네. 이거를 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앞좌석에서도 그렇게 나는 좀 단단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것보단 좀 더 심해. 스포티지보다? 물론 스포티지도 그 SUV이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안정감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물렁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었단 말이야. 얘는 아예 없어. 근데 나는 오히려 있잖아, 재밌다 운전이. 그래서 컨셉으로 치면 아빠차 컨셉보다 오빠차 컨셉의 느낌이 강해졌지. 이건 아빠차 아니지. 이거는 아빠가 이혼 준비할 때 아빠차지. 미친놈아. 근데 확실히 아까 그 주택가보다는 느낌이 훨씬 좋다. 뒷좌석에서부터 소렌토와 팰리세이드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차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8개의 부문으로 비교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 비교는 승차감입니다. 제가 소렌토를 지금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고 가솔린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솔린을 탔을 때 생각보다 꽤 단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도 똑같아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할 거 없이 그냥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소렌토에 기대했던 승차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소렌토도 한번 타본 적이 있었고, 그때는 심지어 휠 사이즈가 20인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노면을 잘 읽는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 차는 노면을 잘 읽어요. 여기는 주로 제가 저속에서 안 좋은 노면을 달릴 때 승차감을 테스트하는 구간인데,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제법 많이 전달이 돼요. 팰리세이드랑 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팰리세이드도 물렁물렁한 승차감은 아니었거든요. 꽤 탄탄한 편인데 이 정도로 몸에 흔들림을 주지는 않았어요. 차 내부로 충격이 들어와도 이렇게 피드백을 전달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나마 차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좀 충격을 많이 눌러주는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확실히 충격을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방지턱을 넘을 때 막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방지턱보다 그냥 그 잘 안 닦인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패인 부분, 그런 구간을 달릴 때 승차감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속에서 승차감은 K5랑 K8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데, 반면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차가 양날의 검이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트랙스 시승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차들은 보통 고속주행을 달릴 때 느낌이 좋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 약간 소렌토에 실망을 하다가도 달리는 구간이 오잖아요. 어우씨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승차감의 이 간격이 되게 큽니다. 저속에서는 팰리세이드가 좀 더 좋은 느낌이라면, 이런 고속으로 오면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사륜은 넣는 게 좋겠다. 확실히 그 팰리세이드에서는 그 급에 맞는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속이든 저속이든 승차감 편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고속에서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불안해서 못 바른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소렌토는 고속주행, 저속주행에서 승차감의 차이가 좀 커지는 편이죠. 그래서 승차감에 대한 점수는 팰리세이드에 더 주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트에서 받은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팰리세이드 시트는 제가 타봤던 차들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시트가 워낙 크고 쿠션감이 있어서 앉았을 때 편한 느낌을 주는 의자에 앉은 느낌이 나요. 몸을 받아주는 느낌이 좋고 안락합니다. 반면 소렌토는 시트가 단단한 편이에요. 이번에 나온 신형 K5를 시승했을 때도 소렌토 시트가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앉았을 때 불편한 시트는 아닌데, 저의 체형과 안 맞아서 그런지 목 쪽에 피로감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웬만한 차가 아닌 이상해야 팰리세이드보다 편한 시트를 가진 차는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정숙성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은근히 엔진음이 많이 거슬립니다. 전기주행 모드를 할 땐 확실히 조용한데, 엔진을 쓰는 구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결국 정숙성은 차급에 맞게 조용해지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팰리세이드는 준대형급이라는 급에 맞게 정숙성에서 준수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팰리세이드를 디젤을 타고 다녔었잖아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성이 꽤 준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또 디젤은 더 정숙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급이 느껴져요. 소렌토가 공간감이 장점인 차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의 압도적인 공간감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천장 높이부터 해서 이 좌우 폭까지 모든 게 팰리세이드가 압도합니다. 차를 타자마자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타보면서 느낀 거는 혼자 타기에는 아깝다, 여러 명이서 같이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차였어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은 집 대안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번에 차박을 해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승차감, 정숙성 저는 모두 팰리세이드가 소렌토보다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주행 느낌,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의 느낌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솔직히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나아요.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보다는 작은 편에 속하고 무게도 가볍죠. 어우 단단해. 그래서 그 크기와 무게에 맞게 힘도 적절한 편이고 민첩한 느낌을 줍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단한 성형 덕분에 달릴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팰리세이드는 사실 쭉 밟아서 나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힘도 워낙 약하고 제동력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라서 밟는 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차였는데, 소렌토는 힘도 뭐 준수한 편인데다가 탄탄한 주행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밟게 되더라고요. 약간 SUV의 K5가 된 느낌. 팰리세이드도 안정감은 괜찮긴 한데 워낙 또 차가 둔하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피드백은 역시 팰리세이드보다는 소렌토의 느낌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렌토가 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보다는 편의 옵션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인포테인먼트인 CCNC, 빌트인 캠2라던가 디지털 키2 이런 것들이 전작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꽤 쓸만한 옵션이 됐는데, 아직 팰리세이드에서는 이 옵션들을 만나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신차 옵션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유지비 측면에서 좀 볼까요? 유지비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자동차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팰리세이드의 6기통 엔진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동차세가 좀 많이 비싸요. 거기에 기름값까지 생각하면 과연 내가 이 차를 싸게 산다고 해서 살만한 차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나마 디젤을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막상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규제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경우에 저렴한 자동차세는 물론이고 기름값까지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지비 부분은 소렌토가 완전 압승이에요.
파워트레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점은 팰리세이드의 가장 취약점인 것 같아요. 정말 팰리세이드는 파워트레인 선택이 되게 어렵습니다. 분명히 가솔린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엔진 질감이라든가 승차감을 누릴 수 있는데 그만큼의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디젤 차량도 꽤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파워트레인 선택은 쉽지 않지만 선택하기 쉬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참 쉽죠. 반면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적당한 성능의 차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엔진이라든가 주행 질감 같은 게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그런데 유지비 대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성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개 부문에서 저는 이렇게 4대4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수요층도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렌토는 탄탄한 주행감에 고속주행을 선호하는 싱글분들, 그리고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차량일 것 같고, 팰리세이드는 정말 가족 중심, 가족을 위한 승차감을 선호하신다면 만족감이 크실 것 같아요. 다만 신형 옵션에는 좀 미련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보다 사륜이 확실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도로에 붙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곡선 주행이라던가 승차감, 안정감 부분에서 만족감이 컸어요. 파워트레인은 2.5 터보가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고백 일행인 만큼 전체적인 엔진 질감이 더 부드러웠고, 변속 느낌 역시 가솔린이 승차감을 더 좋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특히 고속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를 확실히 압도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지비 부분만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2.5 터보는 꽤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렌토나 팰리세이드 같은 차량을 타보면서 느낀 점들은 아직은 저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싱글에게는 다소 과분한 공간이기도 하고, 가끔 재밌는 운전을 하고 싶을 때는 주행 성능 면에서는 조금 심심한 느낌의 차들이기 때문에 차박도 저번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듯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긴다면 이 차들이 꼭 생각날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에 이만한 차들은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또 경쟁사에서 이런 차들을 내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